세 번째 키워드는 반값 우유의 교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현재 연 24%인 대구업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이자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박사님, 경제 전문가들은 많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요즘 상당히 발빠릅니다.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에도 앞장을 섰지만은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각종 혁신적인 진보적인 정책을 앞장서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금리를 최고 제한제, 그러니까 최고금리를 깎자,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안을 보냈는데 여기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호응을 해서 바로 입법안을 냈어요.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지금의 절반 이상 낮춘 10% 정도로 낮추자. 자, 그렇게 낮춰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쌓여왔던 경제학적 경험과 실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어떤 선의로 출발하는 인위적인 가격 인하가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이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반값 우유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이게 네. 지금 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류의 역사, 근대화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할 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그 기폭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반값 우유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가가 있었죠. 이 혁명가가 혁명 성공 이후에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를 쫓아내고 일으킨 그 민주화 혁명 이후에 서민들도 이제 좀 우유 좀 먹어보자. 마리 앙뚜아네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값 우유 정책을 내세웠고 우유값을 강제로 반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처음에 많은 국민들이 프랑스 인민들이 환호를 했죠. 그런데 우유값이 하락하니까 농민들이 젖소를 처분하기 시작을 했고 젖소가 안 팔리니까 사료업자들도 사료 생산을 중단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우유값이 대폭등을 했고 우유는 귀족들밖에 못 먹는 이런 부작용이 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혁명 분위기가 무르익게 됐고 결국은 로베스피에르는 분노한 인민들에 의해서 자신이 만든 기요틴이라는 그 목 자르는 기계에서 스스로 잘리게 되고 프랑스는 다시 반혁명으로 왕정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양반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예. 선한 정부가 가격을 낮추자는 이런 정부 당국자들의 의도는 참으로 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경험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만은 낳지 않았다. 이런 교훈을 프랑스 혁명, 반값 우유의 교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자고 임대차 3법도 만들었고 예. 또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은 가격을 좀 낮춰 보자는 것인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분양을 미루는 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온통 뒤숭숭합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지 또 각종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들이 거꾸로 간 그런 사례를 집계해서 내놓은 그것이 이제 국민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경제 정책은 선한 의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한 결과를 낳았을 때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환경이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경제를 너무 목표지향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수요 공급을 잘 조절하는 그런 현명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